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로 활동한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에서 저희 청소년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 교육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안 떨렸는데 여기 너무 격식 있는 자리에서 앞에 박사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좀 긴장이 되는데 어쨌거나 준비해온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과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소수자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능동적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에서, 물론 모든 어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어른의 일일한 간섭과 통제가 없으면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입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며 어른들이 체계적으로 설계한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입신양명과 민족 중흥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소수자 중에서도 어른들의 통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사회가 부여한 사명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일탈자, 나고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반적인 인식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대원칙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명제에 입각하여 볼 때 이러한 인식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이들은 학교라는 시스템 밖에서 진정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대학의 입시나 학제 개편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열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와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학교 밖 청소년의 양적 소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미진한 수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일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일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비에 관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초등 1277개, 중등 630개, 고등 47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반면 꿈드림 센터는 경기도 센터를 포함하여 31개에 불과합니다. 각 시군별로 하나의 꿈드림이 있는 셈이며 연천군에는 꿈드림이 없습니다. 즉, 센터로부터 먼 동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센터로의 교통편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꿈드림이 제도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많은 수의 청소년이 국가가 지원하는 그나마의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월 6회 이상 출석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정책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곤란을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실시된 이후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들과 함께 현행 교통비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버스비 인상, 교통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되는 교통비만으로는 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3만 원으로는 교통비 지원 요건인 6회를 왕복할 수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흥 꿈드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먼 동네에 사는 청소년은 3만 원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경기도의 방침대로 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10월부터 교통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11월에는 교통비 지원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액이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저희 센터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에 비해 실질 이용 청소년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즉, 현재 지원액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이를 수요할 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비 지원 총액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심하게 줄이자거나 세금을 엄청나게 늘리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 센터에 꾸준히 다니면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보장되었으면 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지, 센터로의 교통편,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비를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기에 모든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되 그것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필요한 만큼 더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청소년들의 센터 접근성을 현저하게 높여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발표문을 쓰면서 좀 서론이 너무 길고 장황하고 좀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쓰면서 저희 센터 선생님이랑도 좀 같이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아까 막 국민교육헌장 인용한 민족중흥의 신성한 사람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른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밖의 인식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그런 표현의 수위를 좀 유지한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꿈을 향해 비행하는 청소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학교 밖에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처럼 무한한 꿈과 잠재력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많으니 어른들께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긴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